네,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그리고 아주 귀하신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의 박종구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죠. 폴리텍대학 예. 특집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캠퍼스 소개가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을 꾸며오셨다고요? 예,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캠퍼스를 원래 소개하는 날인데 오늘은 캠퍼스가 아니고요. 같은 캠자인데 캠프 소식입니다. 네. 캠프요? 네. 캠프요. 네. 캠프하면 저는 이제 여름 성경 캠프 그리고 선거 캠프 이게 맞아요. 그러게 예, 떠오르죠. 생각이 나는데 네. 뭐 그런 맥락인가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예, 남원에 그 한국폴리텍대학 연수원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주 재미있는 영어 캠프가 열렸었는데요. 사실 제 설명보다도 이 영상하고 학생들의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 이런 행사를 했었구나라고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영어를 이렇게 바로 표현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 좀 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좀 늘어나고 많이 필요하죠. 거의 디지털 콘텐츠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 것도 많고 단어 가끔 모르는 거 나오면 사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활기 넘치는 네. 예, 캠프 현장을 잠시 보고 왔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뭐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경연대회장 같아요. 캠프랑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던데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많이 다니면서 아, 캠프라 그러면은 의뢰 생각하는 그런 캠프를 생각했었는데 네. 현장에서 느낀 캠프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 박종구 이사장 나와서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뭔가 배울 때요 즐겁고 자기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배우면 상당히 좀 오래 가거든요. 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재밌는 캠프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들의 기술력은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누군가 표현대로 한 석박사급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영어라는 강력한 무기를 더하면은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숙련 기술로서의 어떤 능력과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캠프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폴리텍 학생들이 여기 스튜디오에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들이 얼마나 감탄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정말 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는데 네. 자 그런 학생들을 또 데리고 있는 우리 박종구 이사장님이 역시 멋지십니다. 예, 그 영어 캠프를 운영하게 된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폴리텍이 그 직업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실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이 영어라는 중요한 그런 툴이 없이는 소위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 실력의 보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멀티 기술 인력 양성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영어 교육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네. 취지에서 이제 영어 캠프를 개최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영어 캠프 외에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영어나 외국어 관련 교육이 있나요? 예, 저희가 그 커리큘럼 개편을 통해 가지고 영어의 그 필수 학점을 2학점에서 4학점, 4학점에서 내년엔 6학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갈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2년 동안 재학 중에 보다 다양한 영어 습득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리스닝이라든가 스피킹 같은 실용 영어에 접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영어 캠프를 별도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기업들한테는 인재상이 있고요. 또 학교에도 나름대로 이제 뭐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가치관이 뚜렷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너무 그 실습 위주의 교육만 시켜오지 않았느냐 하는 나름의 어떤 반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교양 교육을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대폭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기술인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도입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영어 교육 강화가 그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이 기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 그 다음에는 국어라든가 또는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하는 소위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 관련되는 과목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전 과목 중에서 교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전의 12%에서 국제 수준인 한 19% 정도로 지금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가 교양 과목 비중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직업 교육을 시킨 것이 이번 커리큘럼 개편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학생들이 네.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말수도 없고 굉장히 드라이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맞아요. 예, 사고도 네.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또 밝고요. 바로 이런 네. 교육 과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한국폴리텍대학 어떤 학교이고 또 전국에 걸쳐서 몇 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이사장님으로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한국폴리텍대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기관입니다. 네. 과거에 그 기능대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직업전문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2006년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 정수 캠퍼스를 포함해서 전국에 34개 캠퍼스가 있고요. 이 학위과정, 그 다음엔 기능사과정 등을 포함해서 약 2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약 12만 명의 그 기업 관련 인력에 대한 직무 능력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기능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직업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주로 들어오는 2년제 이 산업학사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대 전문학사 학위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와 함께 작년에 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3년제, 4년제의 전공 심화 과정도 개설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 기능사 과정을 통해서 1년 단위로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기능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와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능 인력들에 대한 일종의 리더십 교육이랄까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장 교육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재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 기술인을 상대로 한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다솜 학교라 해가지고 소위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교육 형태를 고등학교, 대안학교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폴리텍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사실 저희 회사에도 아는 분이 지인이 좀 소개를 해달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가장 큰 또 메리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뭐 학비 부담, 요즘 일반 대학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까? 예, 저희가 한 학기에 평균 한 12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2년제나 또는 4년제 대학의 한 3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아울러서 한 학기 한 25만 원 정도의 기숙사비만 내면은 2인 1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이와 함께 점심의 경우도 약 끼당 한 800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한 2,000원, 300원, 500원이 동상제 학생들의 건데 그거는 한 800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부담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그 다음엔 기능사 과정의 경우는 전액 무료라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사요?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혜택이 많은 학교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번에 그 교육과기술부가 발표한
취업률 공시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82.3%입니다. 평균 취업률이요? 2년제 전문대학 중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참고로 굉장한데요? 그 2년제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한 60% 수준이고 4년제 대학이 한 56% 수준인 거에 비교하면 저희가 이 모토로 내세우는 취업이 강한 대학이라는 폴리텍의 광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취업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그 직장에 있지 못하고 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다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직률이 높죠. 예, 근데 저희는 바로 취업 유지율 1년 이상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그 취업 유지율이 77%로 소위 일반 대학의 50%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즉 그 기업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폴리텍 출신이 굉장히 그 회사의 조직에 대해서 로열티가 강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초봉 기준으로 볼 때도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의 그 초봉을 받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4년제 대학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받고 2년제 대학의 2천만 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초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위 취업의 질이란 측면에서도 결코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굉장합니다. 그 개그 프로처럼 감사할 일이 많네요. 네, 그리고, 취업률 높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더욱더 많이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기술 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 저희는 뭐 다양한 형태의 그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신성장 동력학과라든가 선도학과 같은 학과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 앞으로 2015년까지 약 한 2만 명 정도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금 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그 기업 전담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학생과 기업을 직접 연계시키는 하나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 또는 소그룹 지도 교수제라든가 멘토 멘티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학생과 함께하는 그런 기술 교육의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현장을 다니면서 네. 또 하나 본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하고 달리 그 전국에 있는 캠퍼스 중에 플래그십 학과라고 해서 그 선정을 해서 좀 회사에서 본부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이 좀 많은 인력들이 좋은 데를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플래그십 학과가 좀 되게 그 못 보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한마디로 이제 우리 폴리텍의 대표 선수를 양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권역별로 크게 한 8개 대학이 있는데 각 권역별로 대표하는 대학 학과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폴리텍의 대표 선수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정수 캠퍼스의 경우는 자동차, 인천 캠퍼스의 경우는 금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폴리텍을 선도하는 좋은 학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주 목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이 취업률 관련돼서 이 80% 넘는 높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즘 이 젊은 구직자들이나 학생들 보면은 기왕이면은 좋은 곳, 기왕이면은 좀 연봉이 높은 곳, 연봉이 높은 곳이 사실은 좋은 기업체라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폴리텍 나오면은 그냥 좀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좀 안 좋은 좀 제조업 중심으로 갈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명도 높은 데들을 상당히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바로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위 맞춤 훈련, 맞춤 교육입니다. 즉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킴으로써 취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저희의 교육 시스템인데요.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바이오 캠퍼스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닥 시가 1위인 셀트리온의 30명 학생을 맞춤의 형태로 계약학과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김제 캠퍼스에는 잘 아시는 공기업인 농어촌공사 역시 32명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 캠퍼스 같은 경우는 LG화학으로부터 매년 한 20명 정도의 학생을 계약학과 형태로 교육을 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그 산학 협력을 통해 가지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3,000명 정도를 맞춤 훈련 형태로 현재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게 그래도 대학이니까 좀 낭만도 있고 좀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냐고 그랬더니 동아리 활동마저도 기술에 관련된 거란다고 그러는데 예. 참 좀 물론 좋긴 하지만 좀 답답해하거나 어떤 캠퍼스에 낭만이 없어서 좀 스트레스 받아 하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 다른 일반 전문대에 비해서 이 졸업 학점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일반 전문대 경우 80에서는 90학점인데 네. 저희는 2년 동안에 108학점을 해야 됩니다. 예. 아침부터 뭐 거의 저녁 5시까지 뭐 사관학교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실습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저희가 동아리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보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 점이 되게 아쉬우셨나 봐요, 예, 대건 씨는요. 안타깝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의 향후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평생 기술로 평생 취업이라는 게 저희의 그 슬로건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역시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 한 90%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서 명품 취업대학이 되도록 해나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폴리텍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폴리텍의 인지도를 높여나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폴리텍의 중장기적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가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예, 지금까지 폴리텍대학 이사장님 그리고 박준식 기자와 함께 다양한 폴리텍대학의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